네, 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네, 지난번 스테이트 오브 JS 2022 버전에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중에 올해 배워야 될 프레임워크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가지 이제 라이브러리들과 그 다음에 도구들 중에 어떤 도구들을 이번 연도에 배워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렌더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렌더링 프레임워크는 SSR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이고,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SSR보다 SSG에 이제 특화된 그런 프레임워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Next.js의 독주를 이제 멈추려고 시도하는 몇 가지의 프레임워크들이 생겨났는데요. 그중 하나로 2019년에 생겼던 이 개츠비는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로 정적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인데 리텐션 레이트가 많이 낮아졌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믹스가 이제 재작년도에 생겨났는데요. 이 리텐션 레이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올해 꼭 공부해야 될 SSG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이 아스트로가 있는데요. 아스트로가 생겨나면서 이제 개츠비의 리텐션 레이트가 눈에 띄게 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세지를 보면 아직 아스트로가 높지는 않은데요. Next.js는 작년도 이제 13버전에 대한 키노트와 새로운 뉴스를 발표함으로 한동안의 Next.js가 이 렌더링 프레임워크의 주류의 이제 일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얼마 전에 1.0 버전이 출시된 스벨트 킷도 이제 스벨트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주요 렌더링 프레임워크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여러가지 기술 중에 올해 꼭 공부해야 될 프레임워크로는, 만약에 Next.js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Next.js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트로는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xperience Over Time을 보면요, 도표를 보면 이제 Next.js의 그 점수가 굉장히 우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텐션 레이트도 높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티드 레이트가 이 한 번 써보고 다시 써보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거에 반면에 이 인터레스티드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이 Next.js가 SSR 프레임워크의 주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솔리드 스타트라고 하는 도구가 있나 보네요. 아직 베타 버전이고, CSR과 SSR, 그 다음에 SSG를 지원하는 솔리드의 Next.js 같은 느낌인가 봅니다. 네, 테스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을 보면 이 제스트가 2016년에서 2017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 굉장히 높은 성장기를 가지고 있다가 2021년도부터 이제 다른 테스팅 프레임워크가 생김으로 인해 리텐션 레이트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유닛 테스트나 아니면은 다른 통합 테스트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한 번쯤은 제스트를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한번 이 제스트 일을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테스팅 라이브러리는 아직 이 돔 테스팅을 대체할 수 있는 특히 리액트의 돔 테스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스팅 라이브러리가 또 한동안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주류의 역할을 계속 차지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엔드-투-엔드 테스트 프레임워크로는 사이프러스가 있었는데
리텐션 레이트가 많이 낮아짐을 볼 수 있죠. 플레이 레이트가 갑자기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 레이트 같은 경우는 생긴지도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올해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온 것 중에 꼭 공부해야 될 거 아스트로, 그 다음에 테스팅 영역에서는 플레이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제스트 성적이 되게 우수하군요. 테스트 도구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큰 이슈가 없는 한 부정적인 그런 반응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테스팅 라이브러리를 안 들어본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바이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경험하시는 분들, 이제 바이트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 제스트 말고 이 바이트 테스트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S등급을 받은 이 바이트 테스트가 바이트와 함께 사용하는 유닛 테스트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앞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바이트 개발 환경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플레이라이트가 아직도 절반 정도를 모르네요, 사람들이. 지금부터 공부하면 좋겠죠? 잘 모르는 기술들이 많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데스크탑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빌드 툴인데요. 이제 웹팩이 확실하게 화양색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유세이지 레이트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나온지 2016년, 그러니까 웹팩이랑 동일한 시기에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세이지 레이트로는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두터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웹팩은 확실히 성장세와 더불어 리텐션 레이트 그리고 유세이지 레이트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웹팩을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고나 아니면 러스트로 작성된 다른 번들링 툴에 비해서 확실히 속도적으로 큰 장점을 가질 수 없기에 바이트나 SWC와 같은 이제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속도가 빠른 그런 빌드 툴, 번들링 툴에 대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속도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ES빌드나 바이트, 그 다음에 SWC와 같이 고나 러스트로 쓰여진 다른 번들링 툴과 빌드 툴의 이 리텐션 레이트와 유세지 레이트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제 SWC와 이제 바이트, 그 다음 ES빌드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터보팩과 SWC, 터보팩과 이제 SWC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진 빌드 툴이고, 이제 바이트는 이제 언더드 후드에서 ES빌드를 차용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트와 ES빌드를 한 쌍으로 묶고 터보팩과 SWC를 한 쌍으로 묶었을 때 이 두 진영 간의 이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이런 거는 확실히 화양새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웹팩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마 여기에는 속도적인 측면에 더해서 커스텀 컨피그를 하는 것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웹팩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ES빌드와 바이트를 앞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웹팩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같은 경우 이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보다 이제 바이트에서 제공하는 리액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고 있죠. 바이트와 ES빌드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팩이 이제 뒤안길로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트가 있네. 아직 그런트가 살아있군요. 자, 모노레프 툴입니다. PNPM이 1이네요. 보면 얀 워크스페이스가 지금 유세지가 1이나 약간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 PNPM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근데 PNPM의 유세지도 2위인 걸 봐서 PNPM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PNPM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제 크레이 리액트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NX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바이트 환경으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죠? 터보래프와 터보래프? 터보래프가 인기가 많네. 터보래프와 PNPM 이 유세지 레이트로는 이제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러나는 완전한 하향세로 접어들었군요. 예, 러나는 완전한 하향세네요. 그래서 러나를 보면 빨간색이 많네요. 빨간색이 다른 프레임워크에선 많은데 그러니까 렌더링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테스팅 프레임워크와 같은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기술들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리텐션 레이트보다 쓰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은 걸 봐서 완전한 화양세로 접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47.1%에 해당하는 이 러나 기술을 모르던 사람들도 러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이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점점 더 이 기존의 러나를 모르던 사람들이 러나를 알게 될 확률 또한 없을 것 같네요. 네, PNPM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른 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함성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불변성 라이브러리, 이머와 같은 것들이 있네요. 자, 로데시가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되게 의외였는데요. 왜냐면 이 로데시의 업데이트가 21년도 4월 이후로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로데시를 쓰고 있다는 게 되게 의문입니다. 로데시를 대체하는 다른 함수형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로데시를 고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람다를 씁니다. 파티다운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언더스코어 JS나 람다, 그 다음에 로데시 RxJS, jQuery까지 이제 뭐 함성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네요. jQuery는 약간 돔 조작을 편하게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날짜 변경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로는 모멘트.js가 제일 높네요. 저도 모멘트.js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네, 시각화 라이브러리는 아직 사용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빌보드.js만 써봤어서 이쪽은 많은 리뷰를 드릴 게 없네요. 데이터 패칭 라이브러리는 아무래도 패치 API를 패치 API를 대체할 수 있는 엑시오스를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엑시오스의 사용 비율이 제일 높은 것 같고,
텐스틱 쿼리나 아플로 클라이언트 같은 데이터 패칭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패치 API를 바인딩할 때 엑시오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기술 중에 하나가 이 TRPC인데요. 이제 GraphQL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Developer Experience, 그러니까 개발 경험을 굉장히 올려주는 툴이라고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꼭 배워야 될 기술 중에 하나로 이 TRPC를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백엔드 프레임워크로는 익스프레스가 압도적이네요. 저는 Next.js를 쓰는데 그렇네요. 노드 버전 매니저로는 NVM이 제일 많이 쓰이는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제가 공부해하고 싶은 기술 중에 리스크립트가 있는데 아직 리스크립트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네요. 오카물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워야 돼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인 타입스크립트를 배우는 것보다 약간 더 성장 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학습 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ISG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네. 오, 아일랜드 아키텍처랑 별반 다를 게 없네. 근데 또 아일랜드 아키텍처랑 엣지 렌더링이랑 또 다를 바가 많이 없네. 근데 또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레이션이랑도 별 다를 게 없네. 흥미롭네요. 네, 올해 꼭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리즈너빌리티입니다. 이제 퀵이란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고 소개한 이 개념인데 이 리즈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포스팅하고 강의를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 올해 새롭게 소개된 그런 기술들과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말고서라도 상당히 공부해야 될 다른 기술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에서도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기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Self-Directed Learning, 즉 독학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요. 이 단태와 함께라면 이 모든 기술을 같이 공부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State of JS 2022 마냥 이 도표를 보시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되고요. 하나하나의 기술을 공부해 나가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이죠. 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State of JS 2022를 보면서 오늘 단태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